자,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챕터 5 백 오브 워드 기반의 문수 분류에서 오늘도 그 두 번째 동영상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 뉴스 그룹 데이터셋 준비했었죠. 그래서 이제 X train, X train, Y train, X 테스트, Y 테스트. 자, 요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X 언더바 트레인은 어떤 기사, 이메일, 즉 그런 텍스트 글이었고요. Y 언더바 트레인은 그 캐테고리를 우리가 이제 20 뉴스 그룹 중에서 4개만 골랐지 않습니까? 무슨 뭐 종교, 과학, 스포츠 뭐 이런 건데 4개만 골라서 그걸 0, 1, 2, 3, 4, 0, 1, 2, 3 그죠? 숫자로 표현한 것이 이 X 언더바 트레인이었어요. 자, X 언더바 테스트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따로 그 텍스트를 모아놓은 거고요. Y 언더바 테스트는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 뭐 0, 1, 2, 3까지의 그 카테고리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상태에서는 기계 학습이 안 되니까 요것을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이용해서 벡터화 시켰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언더바 카운트 벡터라이제이션 했다고 해서 카운트 벡터란 개념에서 CV라고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여러 가지 분류기가 있는데 요런 거, 즉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분류기,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라고 하는 분류기, 요런 걸 이용해서 이제 바로 문서 분류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이거하고 이거를 보고 y는 f of 뭐 x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관계식을 찾아서요. 관계식을 찾고 그 다음에 이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 테스트 데이터셋을 요 수학식에 넣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예측한 결과인데 우리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측한 결과와 실제 이 Y 언더바 테스트와 비교해서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자 이런 판단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이용한 것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이 나이브 베이즈 영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나이브 베이즈. 자, 먼저 이 베이즈라는 것은 이게 토마스 베이즈라고 하는 그 1700년대 영국의 어떤 수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베이즈 시어럼이란 걸 이제 만들었죠. 베이즈 시어럼. 베이즈 이론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확률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 조건부 확률, 즉 다시 말하면 컨디셔널 probability에 대한 개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A given B. 자, 이 말은 B라는 사실이 일어났다라는 조건 하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은 뭐냐? 자, 이것이 A하고 B가 함께 일어나는 확률 나누기 B가 일어나는 확률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을 정의한 사람입니다. 베이즈 시어럼. 근데 오늘 제가 뭐 이게 수학적인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요. 나중에 우리 머신러닝 수업에서 혹은 이미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저한테 머신러닝 수업에서 가면은 이 베이즈 시어럼을 이용한, 자, 베이즈 시어럼이 뭔지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을 이용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라는 것,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공부를 할 텐데요. 수학적인 걸 좀 떠나서 오늘은 좀 개념적인 것 위주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베이즈는 베이즈 시어럼을 발견한 수학자의 이름인데, 자, 그럼 나이브는 뭐냐? 나이브가 영어로는 좀 순진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진하다. 근데 이제 이게 순수하고 순진해서 뭐 아주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으로, 약간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하다, 막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좀 보면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이해가 갈 텐데, 지금은 그걸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혼돈을 시킬 것 같으니까 그냥
나이브 베이즈라는 분류기가 있다, 클래시파이어가 있다.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내가 찾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피처라고 부르는, X에 해당하는 피처라고 부르는 그런 값들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건의 확률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조건부 확률, 즉 conditional probability를 자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간단하게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서가 있어. 원래는 이렇게 막 글이 적혀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 이런 단어들이 이게 막 나타났더라. 예를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값들이, 이게 보니까 이게 경제에 대한 글이더라. 경제, 과학, 경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y라고 보게 될 거고, 여기를 이제 뭐 x1, x2 뭐 x, 지금 우리는 4개가 있는 것도 있고 5개가 있는 것도 하니까 뭐 xp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뭐 하여튼 뭐 일반화 시켜서 벡터화 시켰다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총 문서의 개수는 document, number of documents는 5개잖아요. 5개다.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나중에 새로운 문서가 하나 쏙 들어왔어. 새로운 문서가.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장르의 글이냐를 알아맞히고 싶어.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나이브 베이즈가 이 이론에서 얘기하는, 즉 사실은 베이즈 시어럼이라는 곳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사전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prior probability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사실 나는 지금 뭘 궁금해 하냐면, probability y가 경제일 확률과 probability y가 과학일 확률을 궁금해하고 있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만약에 경제하고 과학 둘밖에 없다고 치면, 나는 이번에 이 문서가 경제일 가능성이 높으냐 과학일 가능성이 높으냐, 그래서 둘 중에 두 확률값 중에 큰 쪽으로 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찾는 게, 사실은 이 prior probability는 그냥 요것만, 이 y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y만 보고. 이 y만 보면 경제가 5개 중에 3개가 있으니까, 즉 probability y는 경제에 관련된 이 확률이 5분의 3인 거고, probability y가 과학일 확률이 5분의 2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보지 않고 y만 보고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경제가 값이 크니까 이 새로운 문서는 경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y 값만 이용했잖아요. 이거는 y 값만 이용해 놓으니까 이 x를 전혀 사용하지를 않았어.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특성이라는 게 x1, x2, xp에 해당하는 이런 피처 아닙니까? 피처라고 부르는 이 특성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겠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뭐 또 딴 게 들어있다 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수학적으로는 어떤 거를 지금 궁금해 하냐면, 나의 문서에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네. 그러면 y가 경제일 확률 given, 자, 조건이 어떤 거냐, x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자, 이 확률이 크냐, 아니면 y가 과학 given 똑같이, 자,
자, x에 인플레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y가 경제일 가능성이 크냐, y가 과학일 가능성이 크냐. 이 두 값을 비교하자는 거예요. 결론은 x를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판단하면 좋겠죠. 자, 하여튼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아이디어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이 수학적으로 약간 표현한 이거를 그냥 글로 적으면 다음과 같은 얘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과학 기사에는 등장하지 않고 경제 기사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기사가 있다면 이건 아마 경제라고 아마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나이브 베이즈라는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즉 분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텍스트 마이닝에 상당한 강점이 있고요. 텍스트라고 하는 이런 특징 때문에 이 나이브 베이즈가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이미 scikit-learn에서 그걸 만들어 놨어요. scikit-learn.naive_base라고 하는 이런 함수들을 여러 가지 모아놓은 이런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좀 선택할 게 있는데, 뭐 멀티노비알 나이브 베이즈를 사용할 수도 있고, 버눌리,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르누이라 부르는데요. 버눌리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점은 멀티노미알은 이 y가 a, b, c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고, 버눌리는 y가 0 아니면 1, 이 둘밖에 없을 때는 베르누이, y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멀티노미알,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우리가 20 뉴스 그룹 그 기사들에 우리가 뭐 네 가지 0, 1, 2, 3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클래스로 네 가지의 분류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았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멀티노미알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바로 한번 해보죠. 학습 데이터셋과 평가 데이터셋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산하는 코드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보세요. scikit-learn의 나이브 베이즈에서 멀티노미알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와.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실행시키면서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 CLF가 이 CLF가 클래시파이어의 약자겠죠. 클래시파이어 분류기, 분류하는 것, 뭐 분류하는 기계,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걸 줄여서 이제 저렇게 적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xtrain underbar cv하고 ytrain, 즉 x 피처들과 그때의 y와의 그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수학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넣어서 fit 시켰네요. 이렇게 되면 이 나이브 베이즈 언더바 클래시파이어에 수학식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럼 수학식이 만들어진 거야. 자, 지금 y는 f of x라고 하는 수학식이 만들어진 거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 테스트 트레인 스코어, 바로 그냥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수학식을 만들었는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이 x 값만 집어넣으면 y 값 나올 거 아닙니까? 그 y 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실제 y 값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바로 비교해서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의 스코어라고 하는 요 메소드라고 부르죠. 요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그 찍었더니 82% 정도 맞네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 따로 남겨놓은 거 있죠. 똑같이 그 함수를 쓰는데 이번엔 테스트 데이터의 x, 자, 요것만 집어넣으면 일단 y의 예측치가 나와. 그런데 그것과 내가 알고 있는 실제 y 테스트와 비교하면 정확도가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요 함수에 이렇게 넣었어요. 넣어서 봤더니 7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테스트 데이터셋일 때가 트레이닝 데이터셋보다 좀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왜냐? 내가 수학 함수를 만드는
수학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한 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좀 더 잘 알아맞추려고 이 수학 함수가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근데 텍스트 데이터셋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니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하지만 뭐 제법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각각에서의 정확도를 한번 비교해 봤고요. 나중에 이제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발표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셋의 어떤 성능을 보고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겠죠. 자, 그다음 이게 제가 그냥 예측 정확도만 바로 이제 계산했는데요. 정확도죠. accuracy라고 부르는.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accuracy가 되는 겁니다. 정확도. 자, 이번에는 어느 특정한 문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분류를 예측하고 싶다면 predict 함수를 써라. 그래서 first document and label in test data. first document and label in test data. 자, 뭘 지금 찍으라고 했냐면 우리 테스트 데이터 이거는 이제 CV가 아니니까 오리지널한 텍스트겠죠. 그래서 0번째 문서니까 그 0번째 문서가 요런 문서네. 요런 문서. 그리고 그것의 y 값이 얼마냐? 0번째 첫 번째니까 이거는 2번 그룹이다. 이렇게 값이 남아 있고요. 하나 더 해보려 그래요. second documents의 레이블하고 그 문서하고 레이블을 보여달라.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거.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문서는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문서가 오고 제일 마지막에 y 테스트가 1번이라 그랬네. 아까 2번이라 그랬고 1번이라 그랬고. 자, 이걸 과연 나는 지금 이미 2번과 1번 그룹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여기 있는 이 문서하고 여기 있는 이 문서만 집어넣었을 때 과연 얼마나 잘 알아맞히나 한번 보자는 거지. 어떻게 알아맞히나.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predict 함수 써서 내가 궁금해하는 애들 넣었어. 자, x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cv. 자, 이거 수학 함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카운트 벡터가 있어야 되겠죠. 카운트 벡터를 불러왔고요. 콜론 2 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두 개겠죠. 그러니까 0번째, 1번째 문서. 지금 제가 위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두 문서를 집어넣으니까 결과가 predict라고 나올 거다. 그럼 나중에 이제 predict 좀 찍어봐라. predict 레벨이 2번하고 1번 이렇게 찍혔네. 알아맞혔네요. 신기하다. 알아맞혔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2번, 1번이 무슨 그 장르인지 지금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predicted categories. 우리 앞에서 categories라고 리스트 만들어 놓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categories에서 우리 이 20 뉴스그룹 데이터가 그 정보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그룹스 언더바 train target 언더바 names에 방금 내가 predict 0은 지금 2를 말하는 거겠지. 얘를 말하는 거고 predict 1은 얘는 지금 1이겠지. 얘가 1이겠죠. 그죠. 자, 그것에 타겟 네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2번 그룹은 사이언스의 스페이스에 관계된 거고 1번은 컴퓨터의 그래픽스에 관계된 거구나. 자, 이렇게 알 수도 있겠다. 오케이? 자,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를 수학적인 설명 없이 그냥 일단 목적이 이렇고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분류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제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요. 텍스트를 이제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결과를 좀 더 높일 수는 없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까 방금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셋의 어떤 accuracy가 뭐 0.82 얼마 됐었고요. 뭐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것도 뭐 0.7 얼마, 뭐 70%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자, 이걸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한다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뭐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만드는 그 피처들을 좀 중요한 피처들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이용해서 x1 x 뭐 아까 뭐 2000까지였나요? 그 다음에 이제 y 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한 행 한 행이 다큐먼트고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이 카운트 벡터라이즈를 할 때 x1하고 x2000을 과연 무엇으로 선정하는가 뭐 이런 변화가 좀 있으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ax feature 총 2000개만 할 거냐, 뭐 3000개를 할 거냐, 1000개만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mean document frequency, max document frequency 우리가 매개 변수 즉 하이퍼 파라미터 정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기본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좀 변화를 할 거냐. 자 그러면 x가 달라지니까 어떤 수학식이 만들어질 때도 수학식도 좀 달라질 거고 나중에 분류의 정확도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답은 없고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좀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 데이터셋 자체가 아니라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이 클래시파이어의 매개 변수를 좀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 특히나 이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즈에서는 알파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터 우리가 좀 정해줘야 될 게 있는데 이 수학식이 되게 복잡한 수학식을 만들 거냐 좀 간단한 수학식을 만들 거냐 자 그런 좀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파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게 커지면은 이 값이 늘리면은 데이터가 완만해지고 복잡도가 낮아진다. 복잡도가 좀 낮아진다고 해놨네요. 수학식의 복잡도가. 근데 어느 정도 복잡해야 좋은 건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 먹고 우리가 이것을 최적화시키겠다고 마음 먹으면 알파를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트라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이브 베이즈가 아닌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 우리 좀 이따 할 거예요. 디시전 트리도 할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방법도 있고 뭐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고 또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다른 머신러닝들과 나중에 그 성능을 비교해서 우리는 뭐 꼭 나이브 베이즈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꼭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 앞에서 우리 TF-IDF 벡터라이저 배웠잖아요. TF-IDF 값으로 만들어도 좋겠다. 자 그래서 그건 한번 간단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scikit-learn의 feature extraction.txt에서 TF-IDF 벡터라이저를 불러와 가지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값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TF-IDF의 값들로 이 안을 다 채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TF-IDF 벡터라이저로 max feature는 여전히 2000개로 했네요. 그래서 뭐 mean document frequency와 max document frequency는 아까랑 똑같이 했네요. 그래서 TF-IDF 했고요. 즉 그 X 피처들의 어떤 사이즈는 크기는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오브젝트를 생성했으니까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fit transform을 이용해서 자, X train 이건 자, 이제는 카운트 벡터를 넣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한 텍스트를 넣어야겠죠. 자, X underbar train 하면은 X underbar train의 TF-IDF 형태가 만들어졌을 거고 테스트는 방금 우리가 TF-IDF로 그 퓨처를 정했으니까 그냥 트랜스폼만 시켜서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x test underbar TF-IDF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나이브 베이즈의 클래시파이어의 fit에다가 요거는 x 퓨처들이고 요걸 집어넣으면 이제 예측을 할 텐데 그게 실제 트레이닝하고 어떻게 뭐 가까우냐. 자 요거를 이제 요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렇게 만들고 나면 y는 f of x라고 하는 어떤 수학식이 나타날 거다. 그죠? 자, 이제 성능 보기 위해서 아까랑 똑같이 테스트 데이터셋 스코어, 트레이닝 데이터셋 스코어, 테스트 데이터셋 스코어 해가지고 요 스코어 펑션 써가지고요. x train의 TF-IDF와 y train, x 테스트의 TF-IDF와 Y 테스트 이렇게 했더니 0.86 트레인 데이터셋에서는 86%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74% 아까보다 조금 좋아졌습니다. 예, 아까보다 둘 다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성능이 개선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무조건 TF-IDF를 쓰면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이것저것 좀 트라이를 해보면 좋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TF-IDF로 벡터라이제이션을 시켰더니 나이브 베이지의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더라. 자, 그런 걸 봤고요. 자, 요번 슬라이드는 그 각 캐테고리별로 좀 중요한 단어가 뭐냐. 자, 이게 분류를 잘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중요한 단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단어들을 좀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사실은 밑에 있는 이 코드가 이게 꼭 나이브 베이지를 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클래시파이어,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벡터라이제이션의 그 벡터라이저 벡터를 만드는 그 방식,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있는 캐테고리들, 그 캐테고리들을 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일반화된 어떤 코드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사용할 건데요. 나이브 베이즈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 위에 지금 설명할 이 코드가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여기 클래시파이어의 이 coefficients 언더바라고 하는, 여기 언더바까지 있죠. 여기 언더바라고 하는 요 부분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나이브 베이지에서 저 값이 별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나중에 결과 보시면 별로 뭐 찾아낸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이클런 1.1 새로운 버전에서부터는 이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이 코에피션트 언더바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사용할 거고 디시전 트리 사용할 거거든요. 그때 어느 각 캐테고리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보고 싶을 때 좀 쓸 거니까 미리 여기서 좀 소개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자, numPy를 이제 이용할 거고요. define 함수를 정의하네. top 10 features를 함수를 정의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세 개의 그 파라메타를 우리가 이제 전해 줍니다. 첫 번째는 classifier, 두 번째는 vectorizer, 세 번째는 categories.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top 10 features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지금. 요렇게 되네. 클래시파이어로는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고요. 자, 벡터라이저로는 방금 제일 마지막에 TF-IDF 사용했죠. 그렇고요. 그 카테고리즈는 우리 지금 데이터셋에 가지고 있는 타겟 네임 그 4개의 카테고리. 자, 그거 4개가 이제 요거였는데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 이 분류의 성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단어들. 자, 그렇게 이제 결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그냥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벡터라이저의 get underbar future names에 있는 그것을 numpy를 이용해 가지고 as array 배열로 만드네요. 그래서 future underbar names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의 개수 우리는 지금 4개인데 거기서 이제 뱅글뱅글 4번을 반복하겠죠. i하고 카테고리를 반복하면서 자, 첫 번째 여기 클래시파이어의 수학식을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클래시파이어를 거기에 여기 코에피션트 언더바라고 하는 곳에 그 단어 하나하나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보여주겠다. 그게 크면 이제 중요한 건데, 자, 그것을 이제 마이너스로 붙이니까 이제 그 값이 컸으면 마이너스 앞에 붙으면 아주 작은 값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아주 큰 값이 마이너스 붙고 숫자가 아주 크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10개까지의 그러니까 처음 10개의 단어만 뽑아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argsort 함수를 써가지고 이 탑 10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프린트 할 거예요. 뭐 쓰고 콜론 쓰고 뭐 쓰고. 근데 그 안에 쓸 내용이 캐테고리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쉼표가 있는 곳 다음에 조인 시켜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기 future name의 탑 10 단어들을 찍어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자세한 건 좀 이제 여러분 좀 파헤쳐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 한번 보시죠.
0, 1, 2, 3 4개의 그룹 뽑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이렇게 찍혔어요. 그죠? 다 그렇게 찍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도 뭐 이 특별한 의미도 없는 뭐 not, on 뭐 이런 것들이 분류에 영향을 미쳤다. 자, 이게 이 함수가 잘못됐다기보다 나이브 베이지에서는 이런 개념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 뭐 answerism이라고 해놓은 이게 이제 무신론, 즉 신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믿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을 말해요.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거고, 이건 컴퓨터 그래픽스고, 이거는 우주과학이고, 이거는 종교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미셀레니우스, 뭐 종교에 대한 다른 얘기들인가 보죠. 그래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자, 이렇게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나이브 베이지에서는 요거를 이제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이따가 다시 이 함수를 쓸 거예요. 다른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거든요.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자, 요것을 나중에 다른 클래시파이어에서 사용할 거다. 요 정도 하시죠. 자, 우리는 이제까지 나이브 베이즈를 한번 써봤습니다. 텍스트 문서의 어떤 클래시파이어로서 나이브 베이즈의 성능을 좀 봤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텍스트 분류에 있어서 나이브 베이즈는 아주 훌륭한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예. 그래서 그 텍스트 문서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데 이걸 좀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머신러닝에 가서 다른 클래시파이어들을 수학적으로 좀 설명할 때 그때 다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자, 원래 이제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이죠. 근데 지금 로지스틱이란 말이 붙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겁니다. 머신러닝 배웠던 분들은 분류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법인데요. 아직 잘 머신러닝을 안 배운 학생들은 이게 뭔지 싶을 텐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그냥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직접 텍스트를 분류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한 문서 분류. 자, 이건 뭐냐? 자, 그냥 제가 먼저 리그레션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할게요. 리그레션이라는 건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x1, x2, xp까지 있고 y가 있을 때, 여기 다 숫자가 3, 1, 뭐 000, 0, 여기는 a. 제일 처음에 원래는 여기도 이제 분류, 이거는 자,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두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0.7, 이거는 0.69,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은 y의 추정치가 예를 들어서 뭐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 더하기 더하기 베타 pxp라고 하는 수학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 이거 어떻게 찾느냐? 오브젝티브 펑션, 즉 목적 함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 뭐를 어떻게 할 거냐? 미니마이제이션 한다, 최소화시킨다. 무엇을? 실제 y와 여기 베타 1 x1 더하기 더하기 베타 pxp까지 한 거를 빼가지고, 만약에 이게 비슷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즉 한마디로 이 얘기는 y와 y 햇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자세하게 적으려면 제가 여기다가 i라고도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i. 예, 근데 이제 이 i 적지 말죠. 그냥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근데 요것이 그냥 빼서 작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떨 때는 이 결과가 양수가 나오고 어떨 때는 음수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다 더하면은, 이게 다 더하면은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요거를 다 더해서 i는 1에서부터 뭐 n까지, 이게 쭉 1에서부터 n까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셋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요것을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 하면은
양수 음수가 상쇄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2승을 취해서 다 더해서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만드는 베타 1, 베타 2, 베타 P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일반적인 리그레션. 근데 일반적인 리그레션에 노멀라이제이션이라 그래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정규화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규화란 말을 붙여 가지고 Ridge Regression, Lasso Regression,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Elastic Net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또 변종이 생겨요. 이 변종은 자, 우리는 이거는 지금 이번 영상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고 리치하고 라쏘를 사용할 건데, 지금 기존의 리그레션을 이렇게 이 목적 함수라고 부르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베타 1, 베타 P까지의 모든 베타 값들이 아주 조그만 0.03, 0.0002 이런 식의 작은 값을 다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x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수학식에서 이 수학식이 너무 복잡한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썼느냐, 리치는 자 미니마이제이션 서메이션에 i는 1에서부터 n까지 해가지고 어떤 저 위에 적었던 저거하고 똑같은 거 여기에다가 더하기 베타 i의 2승을 또 이걸 다 더해가지고, 이거는 i는 j라고 할까요? j라고 쓰고 j는 1에서 p까지. 자, 요 수학식을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라스틱 넷은 지우겠습니다. 자,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베타의 2승을 더하는 저 값이 요 파트가 작아졌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베타가 작아져야 되니까 베타가 큰 값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앞부분을 위해서는 베타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뒷부분을 생각하면 베타가 자꾸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좀 0에 가까워지는 값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저 수학식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베타 1에서부터 베타 P까지 중에 몇몇 개는 0으로 이제 귀결되겠죠. 0이 되니까 수학식이 간단해지는 거죠. 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쏘라는 것은 이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저 마지막 파트가 베타 J의 절대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J는 1에서부터 P까지.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써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거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두 개가 무엇이 차이냐. 자, 이런 자세한 설명은 제가 머신러닝 가서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라쏘를 하면 베타가 더욱 더 많은 베타들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베타 J의 2승을 더하는 거, 이거하고 베타 J의 절대값을 다 더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것을 L2 놈이라 부르고요. 얘는 L1 놈이라고 수학에서 부릅니다. 이 수학의 이름이에요. L2 놈, L1 놈. 그래서 리치는 L2 놈을 이용한다. 라쏘는 L1 놈을 이용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요 정도만 합시다. 예, 요 정도만 하고 디테일한 수학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머신러닝에 가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요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리그레션이에요. 리그레션에 대한 말씀만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또 수학적인 얘기가 좀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머신러닝 가서 얘기할 거고, 일단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하는지 그 얘기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여기가 숫자가 아니고
A, C, B, A 뭐 이런 값이야. 즉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지 리그레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식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결국은 F의 X들을 이용하는 거야. 물론 베타들도 들어있지만 하여튼 이런 수학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용해서 텍스트를 자, 그럼 요거 이렇게 쓰면 이제 얘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클런에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나이브 베이즈를 했던 거나 원리는 이제 다 똑같아진다. 한번 보시죠. 사이클런에서 리니어 모델이라는 곳이 있네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불러왔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객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feed를 한다. 여기 아까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TF-IDF 만든 거, 즉 X가 되겠죠. 얘는 Y가 되겠죠. 그럼 수학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럼 수학식 만들어졌으니까 자, 아까처럼 트레인 셋의 스코어, 테스트 셋의 스코어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똑같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스코어 마찬가지죠. 이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X, 얘는 Y, 얘는 테스트 데이터셋의 X, 얘는 테스트 데이터셋의 Y 하니까 93%, 73%. 아까보다 요 경우는 나이브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더 좋아졌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나이브 베이즈보다 조금 떨어져. 아까는 0.74 얼마였는데 지금 0.73 얼마니까. 자, 이런 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형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늘 뭐 나이브 베이즈가 무조건 좋고 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뭐 늘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데이터셋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리치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리치 리그레션을 이용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쓴다.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리치 리그레션을 합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 리치 리그레션에서 과적합 방지라는 것은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예를 들어서 X와 Y와의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점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점들을 설명하는 수학식을 찾는다. 이게 복잡한 모형이죠. 예를 들어서 y hat은 뭐 할까요? 6x 더하기 뭐 2x의 2승 더하기 5x의 3승 더하기 7x의 뭐 빼기 하든지 4승.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4차식이 아니고 훨씬 더 복잡한 식인데 빼기 뭐 11x의 5승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수학식이고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수학식을 내가 가질 거냐, 이렇게 복잡한 수학식을 가질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할 거냐, 이것도 괜찮잖아요. 이건 되게 간단한 수학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y hat은 뭐 7x의 2승 빼기 뭐 9x의 5승이다. 이렇게 좀 간단한 수학식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베타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얘는 베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되게 많겠죠. 즉 베타의 개수를 줄이겠다는 거지. 자, 그런 아이디어가 리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에서는 리치 회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리치 클래시파이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그 리치 클래시파이어에서 중요한 매개 변수 알파라는 게 있다. 자, 이거 좀 한마디만 더 쓸게요. 아까 우리 리그레션에서 미니마이즈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무엇을? i는 1에서부터 n까지의 실제 yi 빼기 yi hat이라고 합시다. yi hat이 뭔지는 알죠? 자, 이 yi hat은 x와 베타들로 구성된 수학식이에요. 복잡한 수학식이에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베타 j라고 쓰자고 했죠. j의 2승, j는 1에서 p개까지. 자,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건데, 앞에 있는 요 파트하고 뒤에 있는 요 파트가 그냥 전 더하기 썼지만 사실은 여기다가 알파라는 걸 곱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가 크면 클수록 베타를 더 더욱더 많은 베타를 0으로 만들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파가 크면. 그래서 이 알파라고 지금 말하는 이 값,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을 조정을 하면 내가 얼마나 복잡한 수학식 혹은 얼마나 간단한 수학식을 내가 만들 것이냐를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커지면 정규와의 비중이 커져. 더 많은 베타를 0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개수의 변화를 더 억제한다. 베타가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요까지. 좀 이론 설명으로 빠지니까 너무 말이 많은데, 자, 자세한 수학적인 설명은 다른 교과목 기계학습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치 리그레션으로 리치 리그레션에 그냥 기본값 제공하는 파라메터 제가 조정하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 한번 해보죠. 자, import 리치 클래시파이어 똑같아. 리치 클래시파이어 객체 만들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fit 하죠. 이건 x고 이건 y. 그런 다음에 train set, test set 해가지고 요 리치 클래시파이어의 스코어 값을 받습니다. 요거는 train x, train y. 요거는 test x, test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96%와 73.5% 이렇게 성능이 나왔다. 그죠? 여전히 우리가 리치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리치도 고려 대상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알파라고 하는 리치 리그레션에서 알파라고 하는 그런 하이퍼 파라메터가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적절한 알파를 찾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다시 분리해서 검증 데이터셋을 만들고 검증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최고가 되는 알파를 선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x1 xp 가지고 있고 y가 있어요. 자, 원래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요만큼 해가지고 요거는 트레이닝, 요거는 테스트로 우리가 이때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수학식을 만드는데 수학식을 만드는 와중에서 내가 알파를 정해야 돼. 즉 어떤 하이퍼 파라메터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나눕니다. 이렇게 또 나눠 가지고 이제부터 얘를 트레이닝이라 부르고 얘를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validation set, validation set. 우리나라 말로 이거는 검증 데이터셋이라 불러. 이거는 훈련 데이터셋이고 얘는 평가 데이터셋이라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만 가지고 트레이닝 시켜서 수학식 만들고 거기다가 자, 그때 어떤 알파를 이용하겠죠. 그때 여기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그 알파를 이용했을 때의 성과를 보는 거예요. 정확도를. 그거 보고 또 알파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이 트레이닝 셋으로 수학식 만들고 다시 이 밸리데이션 셋으로 정확도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최적의 알파를 선택하는 거지. 그럼 최적의 알파가 선택되면 수학식이 만들어지고 그 수학식 가지고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평가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 기계학습 공부하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모른다고 가정하고 제가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떤 데이터셋을 이게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train, test, split이라고는 여기서 말하는 이 테스트라고 썼지만 사실은 train과 test 데이터셋을 쪼갤 때도 쓰지만 train과 validation 셋으로 쪼갤 때도 그냥 이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train, test, validation 함수를 쓰고 결과물을 하나, 둘, 셋, 넷. 즉 train rich, validation rich. 자, x죠. y train rich, y validation rich.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용어에 따르면 이건 x 언더바 train 언더바 rich
rich를 만든 거고요. 밑에는 x 언더바 validation 언더바 rich를 지금 만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y 언더바 train 언더바 rich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y 언더바 validation 언더바 rich를 지금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만드는 그 원래 데이터 대상은 요 데이터하고 요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x train tf-idf하고 y train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밸리데이션 셋을 만들 때 요 테스트 사이즈를 요 0.15 하라는 얘기는 20%만 밸리데이션 셋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랜덤 스테이트 이거는 이제 랜덤 넘버 만들 때 여러분이 다 컴퓨터가 달라도 똑같은 랜덤 넘버 무작위 그러니까 이 밸리데이션 셋을 뽑을 때 어떤 룰이 있으면 뭐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게 뽑히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으면 컴퓨터를 이거 돌릴 때마다 늘 똑같은 밸리데이션 셋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았죠. 그다음 맥스 스코어, 맥스 알파를 이렇게 좀 일단 0으로 정의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알파를 어레인지로 0.1에서부터 10까지 0.1씩 그러니까 0.1, 0.2, 닷 0, 9.9, 1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가겠다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리치 클래시파이어에 알파를 뭐로 하나 선정하고 우리가 알파가 돌고 있으니까 리치 클래시파이어 만들고 그거 가지고 fit해서 x하고 y에 대해서 fit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으로 x 밸리데이션과 y 밸리데이션으로 스코어 구하고요. 그럼 스코어가 나올 거고. 그래서 그 스코어가 기존의 맥스 스코어보다 크면은 그 스코어를 맥스 스코어에 저장시켜라. 그때의 알파를 맥스 알파라고 넣어라. 그러면 계속하면 이 스코어가 가장 클 때의 알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프린트. 자, 맥스 알파는 뭘 주고 그랬냐면 얘를 여기다 적는 거죠. 1.6이 나왔네. 알파는 1.6. 이 데이터 셋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at max validation score. max validation score가 얘를 적어야 되지. 여기에다가 0.826 정도의 밸리데이션 셋의 어떤 정확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알파 참 좋구나 라고 우리가 찾아냈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 내가 옆에 적어 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그리드 서치라 그러거든요. 그리드 서치. 그러니까 알파를 여러 가지 그냥 시도해 보는 거야, 알파를. 그래서 그때 주로 알파는 이렇게 0.1, 0.2, 0.3 이렇게 잘 안 하고 로그 스케일, 즉 로그를 취해서 이 뭐 일정 간격 벌어지게. 그래서 0.001, 0.01, 0.1, 1, 10, 100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최적의 알파가 0.16으로 1.6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학습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의 최종 조합도 찾아봅시다. 자, 리치 리그레션에 알파 1.6 넣는 거야. 이게 최저값이기 때문에 그럼 클래시파이어가 만들어지고 그거 가지고 fit 하겠죠. fit을 했어요. 그럼 이제 수학식 만들어진 거야. 자, 그거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의 정확도를 보자는 거지. 똑같습니다. 스코어 가지고 요렇게 넣으니까 요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은 여전히 한 0.739, 73% 정도 하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아까 top 10 future 함수 정의했었잖아요. classifier, vectorizer, 그 다음에 categories. 자, 이거는 이번에 우리는 rich regression을 사용했죠. 그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랬더니 아까 나이브 베이즈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일리 있는 단어들이 뽑힌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게 answerism이라는 거, atheism이라는 것이 이제 무신론인데 뭐 religion 이런 단어들 나오고 모토 뭐 이렇게 이슬람 뭐 이렇게 좀 나왔네요. 종교에 관련된 거.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뭐 나사, 뭐 이런 거, 문, 사이언스, 론치, 플라이트, 뭐 일리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좀 뽑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문서를 분류할 때 큰 역할을 했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특징을 좀 잘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라쏘하고 한번 엮어서 해볼라 그래요. 예, 라쏘 회귀. 자, 라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치 리그레션이 L2 놈을 사용하고 라쏘는 L1 놈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라쏘의 특징은 리치보다 더욱더 많은 베타가 0에 가까워져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0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게 피처 셀렉션의 방법으로도 사용돼요. 뭐 어떤 건 0으로 보내고 살아남는 것만 내가 중요한 피처로 보겠다, 뭐 이런 공부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냥 이론 설명은 제가 앞에서 잠깐 했으니까 그냥 바로 한번 실행해 보는데요. 자, 사이클런에서 라쏘 회귀 분석 사용할 때는 별도의 분류기는 없고요. 기존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 함수 있잖아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다가 그냥 L1을 쓰겠다, 뭐 이렇게 선택합니다. 정교화 방식을. 그 다음에 알고리즘도 그냥 뭐 여기 LIB 리니어라고 하는 걸 이제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리치 리그레션은 제가 알파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알파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그 알파의 역수에 해당하는 C라는 것을 지금 사용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알파가 커지면 그 정교화의 강도가 강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베타를 0으로 만들 텐데 이게 역수이기 때문에 C가 커지면 정교화가 이제 약해지겠네.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베타들이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바로 한번 실행해 보면 이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대로 사용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L1 놈을 사용한다. 이걸 페널티라는 저기 아규먼트에다 넣었네요. 그 다음에 LIB 리니어라고 하는 솔버를 사용한다. C는 1. 뭐 1로 할지 2로 할지 이건 뭐 정답이 없어요. 자, 이것도 역시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 가지 C를 트라이 해보고 그 중에 하나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사용해 보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요. 1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라쏘 클래시파이어가 만들어졌고요. 그것을 X train TF-IDF하고 Y underbar train을 이용해 가지고 fit 하면은 이제 수학식이 한마디로 Y는 f of x라고 하는 수학식이 만들어졌다. 그거 가지고 train set, test set에 여기 라쏘의 스코어 이 사용해 가지고 train, 테스트 따로따로 해봤더니 81%, 72% 이렇게 나오더라.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안 좋네요, 결과가. 그런데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라 그랬죠. 다른 데이터셋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제가 아까 라쏘는 뭐라 그랬냐면 많은 베타들을 0으로 사용해 버린다. 그러니까 수학 함수 안에 들어있는 피처의 개수가 더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피처의 개수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use the feature count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2000개 원래 x1부터 x2000까지 있었는데 최종적인 수학식에는 437개만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라쏘 코에피션트 이 값이 0이 아닌 거를 골라서 이걸 0이 아닌 것을 true, false로 나왔을 텐데 이걸 더하니까 이제 숫자로 나왔겠죠. 그래서 몇 개 사용되었다. 2000개 중에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돼 버린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top 10 features 라쏘 클래시파이어 이용했고요. TF-IDF 벡터라이저 이용했고요. 캐테고리 넣었더니 요 네 가지가 뭐 이렇게 뽑히더라. 한번 읽어보시면 여전히 좀 의미 있는 단어들이 뽑혔다. 자,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decision tree. 자, decision tree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리그레션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변종들이 많이 생겨서 아주 머신러닝의 획기적인 또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자, 요걸 그냥 우리 이번에 또 수학 얘기 많이 하지 않고 바로 써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정 트리를 이용하자. 그래서 사이클런에는 이 결정 트리를 하기 위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고요. 디시전 트리의 어떤 확장판인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랜덤 아주 중요한 포레스트 아주 중요한 클래시파이어인데 나중에 수학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자, 이것도 다 수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라는 또 약간의 확장판이 있어요. 자, 그것은 요런 클래스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라는 클래스를 제공한다. 자, 이제 수학적으로 공부하는 건 나중에 하고 이걸 가지고 텍스트 분류함 사용해 보자. 바로 그냥 사용해 볼게요. 사이클런에서요 전부 다 decision tree classifier, random forest classifier, gradient boosting classifier 해가지고 요렇게 3번 했네요. 똑같습니다. 이 절차가 decision tree classifier로 오브젝트 만들고 오브젝트 가지고 모델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 이렇게 봤어요. 트레이닝 셋 스코어, 테스트 셋 스코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random forest classifier죠. 다 똑같고요. 요거는 gradient boosting classifier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요렇게 되는 거네. decision tree는 0.977 이건 뭐 53%니까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53%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68%. 아니 사실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정확도는 별 이건 뭘 볼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성능 평가하는 거니까.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요 정도. 자, 이게 사실은 디시전 트리에서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원래 방법인데 지금 보시면은 문서 분류의 경우에는 별로 안 좋다. 이게 별로 성능이 안 좋다. 나이브 베이즈가 되게 좋아요. 우리 아까 공부할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제법 괜찮기도 했는데 나이브 베이즈가 상당히 막강하다. 수학적으로 되게 심플해요. 사실은 나중에 수학 공부해보면. 그래서 디시전 트리도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동영상에 우리 디시전 트리에서도 어느 이 분류에 큰 역할을 했던 단어들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어요.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 나이브 베이즈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는 요걸 이용했었죠. top 10 underbar features라는 함수를 만들면서 이걸 사용했는데 decision tree는 이 수학적인 원리가 좀 달라가지고 그냥 그 자체적으로 feature underbar importances underbar라고 하는 요런 그 값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방금 그레디언트 부스팅 분류기가 아주 정확도가 높기로 원래는 좀 유명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분류기에서 그 분류의 성능에 큰 역할을 했던 단어들을 좀 이렇게 여기서 이 값을 불러와 가지고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한 40개를 볼라 그래요. 자, 그래서 코드를 좀 짰는데 이 코드는 뭐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sorted underbar future underbar importance 해서 뭔가 값을 만들고 근데 만들 때 sorted 정렬을 할 거고 zip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이 zip으로 묶을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자, 결과랑 비교해 보시면 요 값은 뭐냐면 요 값은 예를 들어서 요런 단어야.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future underbar importance는 그것의 어떤 수학적 어떤 숫자 값이에요. 오케이. 자, 요 두 개를 이제 저런 식으로 뽑으려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키를 람다 함수로 쓰고 뭐 리버스 트루 했는데 크게 큰 거부터 작은 거로 쓰겠다는 거고 키는
요거는 람다 함수를 제가 또 따로 설명을 좀 안 했으니까 나중에 파이썬 람다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인터넷 좀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요런 코드를 쓰면 여기 sorted underbar future underbar importance에 40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feature하고 value 해가지고 feature하고 value를 여기 컬론 여기 해놓으니까 여기 컬론 여기 이렇게 찍히더라. 그래서 지금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로서 그 분류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스페이스란 단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단어는 그래픽스란 단어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에서 중요한 단어라는 게 뭐냐 이걸 지금 수학적인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분류의 결과에 중요했다.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서 즉 어떤 카테고리에서 존재하는 단어를 찾아준 게 아니라 분류의 정확도에 큰 역할을 했던 단어들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우리 top 10 features 해서 함수로 찾았던 건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 다르다는 얘기가 결정 트리에서 요 값이 이때까지 우리 top 10 underbar features 우리가 함수 만들었던 거기서 사용했던 거와 다른 점이 비슷한 성격이 비슷한 두 단어 중에 하나가 분류에 먼저 사용되면 나머지도 제법 큰 역할을 하지만 걔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분류가 성공적으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중요하다고 나온다. 하지만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코에피션트는 그냥 이 단어의 중요도라는 걸 숫자로 그냥 크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다른 면이 있다 정도 아시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텍스트 문서를 분류를 해봤다라는 것에 지금 초점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기계학습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아직 배우지를 정식으로 제가 이번 학기 코र्스에서는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불러다가 사용한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슬라이드는 15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